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AI넷 제가 운영하는 신문입니다. AI넷에 들어오시고 AI넷의 신문을 매일처럼 내 핸드폰으로 그죠? 뿅뿅뿅 배달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검색하여 UN 미래 포럼 검색을 해서 그게 들어와요. 안에 딱 들어와요. 들어와서 안녕하세요를 치거나 그냥 그죠? 안녕 이렇게 쳐요. 아니면은 리모컨 하나 보내요. 그러면 그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어 기사 글들이 쇽쇽쇽 배달이 돼요. 하루에 10개 20개 배달이 됩니다. 자, 오늘은 건물주가 폭망한다.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 이게 지금 뉴욕이 정말 큰일이 났어요. 제가 1980년대에 뉴욕에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제 친구들, 제 친척들 뉴욕에 사는데 뉴욕이 텅텅 비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컨 애브뉴에 장사하던 친구도 있었고, 그죠? 저 밑에 42nd 스트리트 거기는 뭐 브로드웨이도 있고 거기도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아주 오피스 건물의 공실률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건물주 폭망. 재택근무 종료 후에도 코로나가 이제 종료가 되어서 재택근무 종료 후에도 오피스 건물 공실이 심각하다. 현재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은 18%이다. 한국보다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미국에서 뉴욕이나 이런 데서 공실률 18%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거의 6, 7%였다가 지금 18%로 늘어났어요. 1990년대 아주 대출 위기, 저축 및 대출 위기에 그때 본 수치로 역대급으로 심각하다, 그죠? 오피스 공실은 건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수입에 영향을 미쳐요. 편의시설과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무실, 만약에 삼성의 직원들이 다니는 오피스 건물에서 삼성의 아이들이 떠난다면, 삼성 사람들이 떠난다면, 그 주변에 있던, 그죠? 주로 10명이, 크게,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선 그 사람들이 먹던 식당, 편의시설, 거기에다가 주변에 이제 뭐,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점심 때 잠깐 와서 뭔가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장 먹거리, 아니면은 또 옷 가게, 신발 가게, 뭐, 다양하게 있던 그런 것들이, 그죠, 없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도시 파멸의 고리가 형성된다. 도시 파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죠? 40% 가격 폭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건물주 폭망된다 하고 vox.com에서 한 이야기예요. 건물주 폭망. 재택근무 종료에도 오피스 건물의 공실률이 심각하다. 그죠? 소위 사무실 복귀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1년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에 자주 출근을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덜 나고 있죠. 재택근무하지 뭐 사무실로 근무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실 출석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근무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 공실률이 많다. 아이들이 그대로 재택근무하고 사무실 출근을 안 합니다. 그중 일부는 원격 근무를 넘어서 전염병이 발생하기 오래전에 이미 재택근무, 원격 근무를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했어요. 트렌드. 더군다나 이제 그죠? 주 5일 근무하다가 주 4일로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 4일. 아예 금요일 날은 안 나와요. 이렇게 일부 상서로부터 내용에도 뭐 그냥 나오라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회사에 안 나옵니다. 배째라 그런 데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회사에 꼭 나가야 한다면 다른 일자리 찾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선 사무실 복귀에 대한 압박이 크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강하게 사무실에 복귀하라 그러면 다 그만두니까요.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을 강요하는 유명 회사마다 원하는 곳에서 일하도록 허용하는 회사도 있고요. 돌아오게 하는 회사도 있고요. 사무실 복귀 정책을 도입한 회사는 정책을 철회하거나 시행하지 못했어요. 왜? 다 그만두려고 하니까. 사무실 복귀에 낙관적이었고 지난 6월 주 5일 근무 정책을 의무화한 뉴욕 시장조차 시가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상업용 부동산 세계에 그죠 야기하는 고통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금융 분석 회사인 트랩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에 따르면 사무실 소유주가 공간을 임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무실 대출 연체율이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2.8%나 기록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은행의 금리 상승과 어려움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이 날아갔죠. 시그너처 뱅크니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부실 사태가 다른 지방 은행으로 확산돼 오피스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게 할 신용을 뭐 그렇게 안 하죠. 사무실로 쓰던 곳을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완전히 싹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죠? 사무실의 공간이 넓은 공간에 막 책상만 쫙 놔두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르게 하려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사무실 건물 쓰던 곳은 안 들어간다. 입주가 없다. 예? 그리고 그 고통은 사무실 건물 소유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뉴욕과 같은 대도시는 도시 예산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그죠? 이 사무실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무실 근무를 시키는 대기업들에서 나왔거든요. 손실은 도시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매일 사무실에 오가는 교통에 의존했던 많은 기업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택시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트레인을 타거나 서브웨이를 타거나 이게 숫자가 확확 줄기 때문에 세금이 덜 거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작은 사람과 더 작은 돈이 들어오고 더 적은 편의시설과 더 열악한 삶을 살게 되었다. 더 적은 돈으로 도시 파멸의 고리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도 여전히 사무실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이 많지 않거나 자주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무실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가는 사무실 공간은 일반적으로 더 좋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실 소유주가 임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개방형 사무실 공간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품질을 향해서 도피를 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개방형 사무실, 그죠? 위워크나 뭐 이런 데에 들어가서 조금 돈을 내고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WFH 리서치는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에 재택근무가 가능했던 근로자의 대다수가 여전히 46%나 일부 또는 모든 시간 19%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팬데믹 이전에는 이 수치가 한 자릿수였죠. 프로젝트 운영을 돕고 있는 스탠포드 경제학과 교수인 닉 블룸은 하이브리드 상황에서 처한 근로자의 수가 실제로 약 60%까지 증가하고요. 이익은 현재 사무실에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비용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설문조사에도 나타나 있듯이 작년에 직원들이 완전히 현장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 회사는 이제 하이브리드 작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나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무실의 그 크기를 줄이면서 다양한 온라인 작업 공간을 만들어서 점점 사람들이 더 일터에 안 나오는 겁니다. 사무실이 공실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사무실 복귀 운동이 약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무실 활용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고요. 사무실 점유율을 추적해 봤는데 50% 이상이 대부분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 폐막론이 나오고 있어요. 맨하탄이 사무실 공간이 많거든요. 상업용, 그죠? 상업용 건물들이 전부 기업에게 렌트를 주고 렌탈을 받다가 지금 현재 부동산 서비스 회사에 따르면 미국의 사무실 공실률은 18%로 1990년대 대출 위기, 저축 위기, 그죠? 그 당시 사무실 복귀를 원했죠. 그래서 2021년 1분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복귀를 이야기를 했었지만 실제는 많이 안 됐다. 사무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지금 1650만 평방피트 정도 되고 초기 팬데믹 이후에 가장 약한 그런 수요죠. 한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 공간을 없애려고 했고요. 가능성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그러니까 세를 놓겠다. 라는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실 공간은 예전보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작년 한 연구에서 원격 근무로 인해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국의 사무실 가치가 40%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50% 감소라 그래요. 이미 가격이 절반이 다운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실 렌트비요. 사무실은 원격 근무보다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이 없어도 사무실 시장에서 원격 작업이 그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순환적인 구조적인 부문별 역풍에 의해 타격을 받고 있다. 모든 것이 오피스 부분에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사무실이 없어지고 점점 더 공실률이 늘어나고 점점 더 챗GPT가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점점 인간이 일터로 나오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맨하탄은 절반 이상이 아마 공실로 남을 것이다. 공실률로 남아서 그게 처리가 문제가 되죠. 나중에 사람이 쓰지 않으면은 그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빌딩에 물이 새고 관리 그죠 메인테넌스가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숴야 되죠. 그게 개토가 되어서 나쁜 사람들이 그 사무실을 점령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지금 배드타운에서 도쿄 주변에 배드타운들을 많이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가 7, 80%가 비어요. 일자리 그죠 찾아가지고 안 나가고요. 재택근무 하다가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AI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완전히 베드타운이 아닌 더 먼 곳으로 더 싼 곳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이상의 급속한 성장 이후에 기술 산업은 대폭 축소가 되고 그죠? 이제 기술 산업도 축소, 메타, 리프트나 세일즈포스와 같은 회사는 수백만 피트의 사무실 공간을 시장에 이미 내놨어요. 페이스북이죠, 메타. 리프트는 우버의 경쟁사예요. 우버 경쟁사. 세일즈포스는 너무 잘 아실 거고 이런 회사가 사무실 공간 그죠? 수백만 피트의 사무실 공간을 시장에 내놨는데 안 팔립니다.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안 가져가요. 그래서 10년 동안 낮은 금리를 유지한 인플레이션을 대체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그런데 다른 사무실 문제는 이런 문제는 사무실이 없어진다라는 공실률 문제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제사학자인 누로르 플레지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단순한 산업 경제에서 부동산 수요가 많이 변동하는 서비스로 구동되는 경제로 이동해 와서 2019년 저서 그죠? Rethinking Real Estate 부동산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이 책에서 세계 최대 자산 등급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고를 했어요. 비즈니스 결과 더 명확했던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회사 특정 양의 빈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재료와 특정 수의 작업자가 필요하며 몇 안 되는 기존 TV 채널 중에 하나 연속극과 함께 판매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는데 비누
만드는 것이 여전히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 훨씬 더 많은 옵션이 생기죠. 그래서 메타와 같은 이제 페이스북과 같은 기술 회사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서 수많은 재능 있는 직원이 새로운 이런 제품을 만드는데 출근을 하지 않고 회사를 떠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져서요. 고민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수익이 어떻게 될지 가능성이 적어서 사무실 임대 기간이 짧아지고 사무실 소유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되지 않게 만들어 버려요. 또한 199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밀집화라는 추세가 작은 사무실 공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성으로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 감소에 대응하고 기업이 하이브리드 원격 작업을 원격 근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핫데스크와 같은 더 작은 사무실 공간을 원하고, 그리고 뭐 팬데믹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밀집하는 사무실 공간이 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실 공간이 점점 더 필요가 없어요. 공실률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당신은 환대 사업에서 호스피탈리티 사업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단순히 건물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작업과 불확실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로 인해 오피스 부동산은 예전보다 덜 신뢰할 수 있는 자산 등급이 되었고요. 이제 사람들이 사무실 공간 안 사요. 사무실 빌딩 안 사요. 사무실 공간 다 망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사무실 공간이 공실률이 거의 20% 되고요. 조금 있으면 50%가 되고요. 50%가 되면은 그냥 절반이 비어 있다 이러면은 그 건물이 상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부수거나 싼 물건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이 중 어느 것도 사무실이 갑자기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사무실이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수가 줄어들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덜 사무실에 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무실 공간이 은행에서 저당 잡혀가지고 뺏어가거나 가능하면은 주택이나 실험실, 물류 같은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될 것 같다. 사무실 공간이 제일 비싼데 사실 그죠? 사무실 공간을 주택으로 바꾸거나 실험실로 바꾸거나 물류센터로 바꿀 수 있다. 개발자들은 이미 많은 사무실 공간을 짓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부동산 개발자들은 사무실 아무도 안 지어요. 예, 사무실은 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차인은 모든 공개 임대 중에서 사무실 재고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사무실은 이제 남아있는 사무실은 더 훌륭하고 더 좋죠. 왜냐하면 값도 싸지고 더 좋은 선택이에요. 아무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돌아갈 사무실이 없어졌거든요. 이미 문을 닫아버려서 팬데믹 때. 이렇게 해서 아무튼 공실률이 높은 미국의 부동산, 그죠? 미국의 건물주는 폭망합니다. 폭망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건물주는 폭망합니다. 건물주가 되는 꿈을 가지지 마세요. 자,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에서 여러분들에게 건물주들이 폭망한다. 공실률이 지금 20% 정도 되는데 미국에 그죠? 맨하탄 같은 데는 거의 절반 수준이 되어 간다. 절반이 비면은 그 건물이 그죠? 뭐 관이 터져가지고 못 쓰게 되면서 건물 자체를 그죠? 버려야 되거나 부숴야 돼요. 앞으로 오피스 건물 망조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여러분은 구독하고요. 좋아요. 감사합니다.